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범기입니다. 그동안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 중 선두주자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지금까지 행보한 아주 다른 소식들이 전해져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최근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기후 환경부를 사실상 폐지했다고 하죠. 앞서 스웨덴은 지난 9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온건당, 스웨덴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자유당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우파연합이 여권 중도 좌파연합을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10월 17일 의회 투표를 통해 크리스테르손이 새 총리로 선출됐고 새 연립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죠. 유료 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신임 울퍼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 10월 18일 새 내각 구성 명단과 시정보고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후환경부를 에너지경제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배치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특히 자유당 청년조직 대표 출신인 26세의 로미나 프로모크타리를 기후환경부 장관으로 발탁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기후환경부를 독립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신임 에너지 기업 및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에바 부시 밑에서 일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환경 분야 부처를 만든 국가이기도 하죠. 1967년 최초의 독립환경행정기관인 환경청을 설립했고 20년 뒤 환경부로 성격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후환경을 관장하는 독립부처를 운영하면서 기후 문제에 앞장서온 스웨덴이 35년 만에 기후환경 업무를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스웨덴 새 정부는 또 원자력 재가동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8년간 집권한 사회민주노동자당은 그동안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공식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스웨덴에서는 최근 몇 년간 12개의 원자로 중 6개가 폐쇄됐죠. 현재 가동 중인 6개의 원자로 설비를 통해 스웨덴 전체 전력의 약 30%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출범한 스웨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녹색 의제에 의해 폐쇄됐던 2개의 원자로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추가 예산도 편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놓았다고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불안이 스웨덴에서도 에너지 정책의 미래에 대한 논쟁을 되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 장관은 이전 정부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너무 큰 비중을 두었다며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산업과 운송 분야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극우 정당으로 알려진 스웨덴 민주당은 2045년까지 넷제로, 즉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국가의 목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의 청년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그레타 툰베리가 오는 6일 이태에서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툰베리는 2003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청소년 환경운동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2018년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는 전 세계 수백만 명 학생들이 참가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지도자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각종 환경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툰베리는 지난 10월 30일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열린 그의 신간 기후 책 출간 행사에서 COP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회라며 COP27이 그린워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일컫습니다. 툰베리는 최근 원전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지난 10월 11일 독일 공영방송 다스 에르스트에 출연해 독일이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석탄 화력 발전을 이용할 바에야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죠. 최근 그의 행동은 그동안의 입장과 행보와는 사뭇 다른 행동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해수면이 급속히 하강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땅이 융기하면서
해안선이 육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스톡홀름 관측 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수면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산화탄소 증가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후 대재앙이 온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죠. 한국자유환경 총연맹 공동대표이자 한국자유환경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 대재앙이 온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편 스웨덴 정부가 기후환경부를 에너지경제산업부의 일부로 조직을 축소하자 녹색당 등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페르 볼룬드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환경과 기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는데요. 유럽 신문 보도는 대부분 이런 식의 비판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